68세 이창수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신문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식은땀까지 흘렀죠. 이거 그냥 체한 건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왼쪽 어깨까지 뻐근해졌습니다. 가슴은 계속 답답했고 식은땀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얼굴빛을 보고는 깜짝 놀라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증상은 가라앉지 않았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흉부 촬영까지 모두 마친 뒤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심장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고지혈증입니다. 이창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기도 별로 안 먹고 기름진 거 피하고 살았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진 음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식습관, 당분 섭취, 운동 부족, 스트레스까지 모든 생활 습관이 영향을 줍니다. 그 옆에 계시던 부인께서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약을 먹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약도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음식입니다. 이건 음식이 만든 병입니다. 음식으로 먼저 잡아야 합니다. 이창수 씨처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병원에 실려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어서 방심하기 쉽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무서운 사고로 나타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은 자연스럽게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점점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러다 혈관 안에 기름때처럼 쌓인 찌꺼기들이 피의 흐름을 막게 되고 심장과 뇌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 약보다 먼저 식단을 바꾸면 충분히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음식만 제대로 바꿔도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약을 끊고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약 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셔야 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검증된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내외 의학 논문과 심장학회에서도 인정한 식품들이고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식단 처방을 통해 써온 말 그대로 검증된 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지 음식 이름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지,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 언제 먹어야 좋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72세 심장내과 전문의 박정수입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실전 경험과 의학 지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건강 채널입니다. 혈관과 심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 바로 지금부터 식단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독과 좋아요, 이건 그냥 버튼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고지혈증을 이기는 음식 3가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귀리가 고지혈증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냥 섬유질이 많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몸속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고 이미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을 묶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준다고
국내외 심장학회와 영양학회에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루에 약 5g에서 10g의 베타글루칸만 꾸준히 섭취하면 8주 안에 LDL 수치가 평균 1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심장질환 위험을 15%에서 20%까지 줄인다는 결과와도 연결됩니다. 귀리를 드실 땐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않은 순수한 귀리 형태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달콤한 오트밀은 당분이 많아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등, 푸른 생선, 대표적으로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입니다. 여기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안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심장학회에서는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주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생선들을 기름에 튀기거나 양념에 졸이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름을 쓰지 않고 구이, 찜 혹은 조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은 되도록 간단히 짜지 않게 하셔야 혈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콩류, 그 중에서도 두부와 검정콩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식이섬유가 풍부해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콩 단백질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의 활동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품이 약처럼 작용하는 대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을 기름에 볶거나 콩자반처럼 설탕에 절여 조리하게 되면 영양소 손실은 물론 오히려 당분과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삶거나 찐 형태 혹은 무첨가 두유, 생콩가루 요리처럼 가공을 최소화한 형태가 좋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음식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귀리, 등, 푸른 생선, 콩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 당뇨, 중성지방까지 함께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고지혈증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전체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기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운동, 과식하지 않는 습관, 꾸준한 식단 유지와 함께 병행되어야만 이 음식들이 본래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절대 음식만 믿고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에 따라 약과 병행하면서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식단이고 그 식단이 꾸준해야 진짜 치료가 시작됩니다. 먼저 65세 이명자 씨 이야기입니다. 명자 씨는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68이 나왔습니다. 정상 기준이 200 이하인데 거의 70이 넘는 수치였죠. 나쁜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170 이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혈압과 당뇨는 없었지만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었고 가끔 숨이 가쁘고 머리가 띵하다는 호소도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귀리죽을 한 그릇 드시고 점심 또는 저녁에는 두부 반모 또는 콩나물, 검정콩을 섞은 반찬,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등 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식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처음엔 수치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1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 되는 날 수치는 194, 즉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약은 한 번도 복용하지 않았고 오직 식단 변화와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명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죽 먹는 게 귀찮았는데 이젠 몸이 가벼워지고 숨도 훨씬 덜 차요.
진짜 음식이 약이란 말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두 번째 환자는 70세 고기열 씨입니다. 기열 씨는 처음에 귀리를 전혀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약 주세요. 이런 말부터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함께 있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기준치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수치는 늘 들쑥날쑥했고 피로감, 두통이 잦아 일상생활도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귀리와 콩, 생선을 권해드리며 식단을 한 달만 조절해 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기열 씨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2주쯤 지나고 나니 식후 더부룩함이 줄었다며 먼저 반응을 보이셨죠. 그리고 3개월 후 검사 결과에서 중성지방은 40% 가까이 떨어졌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약 복용과 함께 안정적으로 조절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열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약만으론 안 되는 걸 음식이 채워주더라고요. 이제 귀리가 없으면 불안해요. 세 번째 사례는 62세 최정혜 씨입니다. 정혜 씨는 채식에 가까운 식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두유를 달달하게 드시고 있었고 콩 제품도 대부분 가공된 것, 즉 콩자반이나 콩조림 형태였던 겁니다. 설탕과 나트륨이 잔뜩 들어간 음식들이었죠. 제가 즉시 무첨가 두유와 삶은 콩 위주 식단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했고 아침엔 귀리죽, 저녁엔 두부와 함께 생선구이를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 정혜 씨는 2개월 만에 체중이 3kg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에서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피부톤도 좋아졌고 손끝이 차갑던 증상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의 효과를 믿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 무리한 다이어트도 약을 의존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한 병이지만 그 경로를 바꾸는 건 음식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건 의사인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막상 식단을 바꿔보려고 하면 귀리는 어떻게 먹어야 해요? 두부는 매일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식단 팁을 여러분께도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귀리부터 볼까요? 귀리는 하루에 약 40g에서 50g, 밥숟가락으로는 3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드시냐면 물에 불린 뒤 부드럽게 끓여서 죽처럼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죽처럼 만들면 위에 부담도 덜하고 흡수도 천천히 되기 때문에 공복 혈당, 중성지방까지 함께 조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리죽을 아침에 한 그릇 드세요. 그 위에 견과류 한 줌 정도 올려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단맛 나는 오트밀 제품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설탕, 시럽, 말린 과일이 잔뜩 들어간 제품은 혈당을 올리고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되도록 무첨가 귀리 혹은 순수 귀리살을 고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삼치 등이 대표적인데요.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손바닥 크기만큼 구이 또는 찜 형태로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 조리는 건 염분 섭취를 높이고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생선을 그냥 소금 살짝만 뿌려서 굽거나 레몬즙을 뿌려 오븐에 구워 드세요. 또는 생강과 함께 살짝 찐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냄새나 손질이 부담되신다면 생선 통조림 중에서도 무염 처리된 정어리 통조림이 있습니다.
단 기름에 담긴 형태가 아니라 물에 담긴 형태를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콩류, 특히 두부와 검정콩입니다. 두부는 하루 반 모에서 한 모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볶지 말고 찌거나 데쳐서 간단하게 간장이나 들기름에 곁들여 드세요. 검정콩은 삶아서 냉동에 두셨다가 반찬처럼 드시면 좋고 밥 지을 때 함께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콩을 간식처럼 한 줌 드시는 것도 훌륭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건 콩자반, 콩조림, 가당두유 같은 제품입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이 안에는 설탕과 나트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두유를 드실 땐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시중에 있는 달달한 두유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심지어 검은 콩 두유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뒷면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이 식단을 한 번에 확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귀리죽만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생선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 두부 반찬을 바꾸는 식으로 조금씩 천천히 바꾸셔야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이 실패하신 이유는 처음에 너무 무리해서 식단을 바꾸다가 며칠 만에 지쳐서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식단은 습관이고 습관은 작은 변화로 시작돼야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따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식단은 어디까지나 기초입니다. 식단만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혈관에 염증이 심하거나 수치가 위험 수준에 가까우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 진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약과 식단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을 통해 용량을 줄이고 언젠가 약을 끊을 수도 있도록 길을 여는 것, 그게 이 식단의 역할입니다. 식단이란 건 참 묘한 힘이 있습니다. 한두 번 바꾼다고 당장 효과가 드러나진 않지만 꾸준히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이겁니다. 건강은 하루에 무너지지 않듯 하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귀리죽 한 그릇, 생선 한 토막, 두부 반 모. 이런 게 무슨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싶지만 이걸 30일, 90일, 6개월 지속해보면 몸이 분명히 반응합니다. 혈관은 기억합니다. 매일같이 들어오는 기름진 음식, 짠, 자극, 설탕과 전분의 쓰나미. 그 모든 걸 견디느라 우리 혈관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상해왔습니다. 그걸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음식을 매일 조금씩 쌓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귀리, 등푸른 생선, 콩류가 포함된 식단을 6개월에서 1년 꾸준히 실천한 환자군에서 약물 치료를 병행한 집단보다 심장질환 재발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한영양학회에서 귀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이 LDL 콜레스테롤을 10% 이상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20%까지 줄인다는 논문을 공식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콩 단백질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이 작용은 하루 25g 이상 섭취할 때 뚜렷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여러 학술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왜 일주일 먹었는데 수치가 똑같죠? 두부 한 달 먹었는데 뭐가 나아진 게 없어요. 이렇게 단기적인 눈으로 보면 몸은 반응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혈관은 천천히 조용히 회복 중입니다. 마치 겨울에 얼어붙은 땅이 봄이 와도 바로 녹지 않는 것처럼 몸속의 염증과 기름 덩어리도 조금씩 따뜻하게 반복되는 좋은 습관으로만 풀립니다. 습관이라는 건 결국 매일 반복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매일 저녁 이를 닦는 것처럼, 귀리죽 한 그릇, 두부 반찬 하나, 이런 작고 반복되는 행동이 곧 치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껏 너무 바쁘고 지치고 먹는 걸 대충 넘기며 살아오셨다면 이젠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끼는 내 몸을 위한 식사라고 생각하시고 귀리죽을 끓이고 생선을 굽고 두부를 올리세요. 그건 단지 식사가 아니라 건강한 나를 다시 불러오는 시간입니다. 저는 72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귀리죽에 들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엔 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저녁엔 삼치나 고등어 구이를 곁들입니다. 그 덕분인지 제 콜레스테롤 수치는 수십 년째 기준치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음식이 병을 만든다면 음식이 병을 고치는 것도 맞습니다. 단 그것은 하루 이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지속된 좋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의학저널과 병원 권고는 데이터이고 환자의 삶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 바로 식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실하게 낮춰주는 세 가지 음식 기억하시죠? 귀리, 등 푸른 생선, 콩류. 이 세 가지는 이미 수많은 의학 연구와 논문에서 효과가 입증된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심혈관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도 이 음식들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잡고 건강을 되찾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달라지진 않지만 오늘부터 식탁 위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그게 언젠가는 여러분의 심장을, 혈관을,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단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꼭 한 가지 실천해보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아침 귀리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등어를 꼭 2번 먹어볼게요. 이런 실천 다짐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지금 이 시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꾸준함이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